17년 3회 임상심리학자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76번 보시면 펜실베니아 대학교의 첫 심리진료소를 개설하고 임상심리학 탄생에 크게 기여한 학자는 이란 문제인데 1번 먼저 윌리엄 제임스부터 보시면은 윌리엄 제임스는 우리가 흔히 아시는 심리학의 그런 발달에서 구성주의 다음에 기능주의를 말한 학자가 되겠죠. 그래서 윌리엄 제임스는 아니고, 그 다음에 라이터 위트머 이분이 정답입니다. 이분이 정답. 나머지 사람을 보면은 에밀 그레펠린, 이분은 독일의 정신의학의 아버지로 유명하신 분이고, 그래서 이분은 정답이 아니겠죠. 4번에 비렐름 분트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최초의 심리학 연구실을 개설한 사람이죠. 윌리엄 분트는. 그래서 4번도 아닙니다. 따라서 답은 2번. 그 다음 77번 문제를 보시면 MMPI-2에서 척도와 그 척도가 측정하는 바가 잘못 짝지어진 것은 이라는 문제인데, 먼저 1번은 L인데, L은 흔히 말하는 부인이죠. 부인 척도. 부인. 이거는 세련되지 못한 방어나 자기를 꾸미려는 거죠. 긍정적으로. 그래서 문제에서 나오는 지나치게 긍정적인 자기 보고, 이거는 맞겠죠. 2번 F는 비전형 척도입니다. 비전형 척도. 이 척도가 높을수록 증상을 호소하는 척도이죠. 그래서 보시면은 자신의 문제들을 인정. 이것도 맞습니다. 3번 부정적 사고 및 태도 경향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S는 우리 흔히 파일럿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파일럿. 과장된 자기 제시 척도이죠. 이거는 지나치게 도덕적이거나 도덕적으로 포장하려고 할 때 수치가 올라가는 척도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틀린 거겠죠. 나중에 4번 K, 자기 방어적 태도. K는 우리가 흔히 교정 척도라고 하죠. 교정 척도. 혹은 세련된 방어. 따라서 K도 맞고 답은 3번입니다. 78번 문제. 행동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인데, 먼저 행동평가에 대해서 알아야겠죠. 행동평가란 이제 특정 상황에서 특정 상황이 생기고 그에 대한 행동, 그 다음에 이 행동으로 인한 결과가 나오겠죠. 이것을 관찰하는 게 행동평가입니다. 그래서 이런 행동평가 방법에는 행동
면담, 아니면 관찰 기법, 그 다음에 인지행동적 측정, 그 다음에 정신생리학적, 측정법이 있습니다. 이제 이 과정을 생각하고 78번 문제를 보시면은 자연적인 상황에서 실제 발생한 것만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여기서는 자연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흔히 구조적이라고 하죠. 구조적 관찰에서는 임의로 상황을 꾸미기도 합니다. 그래서 1번은 아니고, 행동 표본은 내면 심리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행동 표본은 이제 겉으로 보이는 행동에 대한 평가를 하겠죠. 이런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관찰이기 때문에 2번도 아니고, 3번도 특정 표적의 조작적 정의가 상이해 줄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이건 이제 저희가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제가 분노 행동에 대한 관찰을 한다고 치면은 이것이 빈도나 아니면 어떤 특정 행동, 무엇으로 조작하느냐에 따라서 분노 행동이 되냐 안 되냐가 결정되겠죠. 그래서 조작적 정의가 상이할 수 있음을 고려를 해야겠죠. 그 다음에 4번, 관찰 결과는 요구 특성이나 피실험자의 반응성 요인과는 무관하다. 요구 특성이 이제 상황에 대한 요구라든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피험자, 검사를 받는 분의 반응성 요인을 고려해야 관찰 결과를 타당하게 낼 수 있겠죠. 답은 그래서 3번. 79번 문제. 역할 시연과 가장 관련성이 높은 행동관찰법은? 그러려면 먼저 역할 시연을 알아야 되는데, 역할 시연은 상황을 가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행동을 연기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그러면 연기한다고 생각하고 보면은 자기 탐지는 자기 관찰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자기 관찰 혹은 기록. 그래서 1번은 아니겠죠. 통제된 관찰은 이제 상황적 요인이나 그런 환경을 이제 통제해 놓은 상태에서 환자의 행동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번은 맞는 거고, 자연 관찰은 저희가 흔히 쉽게 말하는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어떠한 조작을 가하지 않는 관찰이죠. 3번은 그래서 시연과 역할이 멀겠죠. 비구조화 관찰은 이제 구조화 관찰과 다르게 환경이나 그런 거에 대한 조작은 없지만 척도나 그런 관찰 내용에 있어서는 이제 어느 정도 구조화된 관찰법입니다. 그래서 4번도 아니고 답은 2번이 되겠죠. 통제된 관찰. 마지막, 유관학습의 가장 적절한 예는? 그러려면 먼저 유관학습을 먼저 알아야 되는데, 유관학습은 이제 제가 흔히 조작적 강화 혹은 학습, 스키너로 유명하죠. 그래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스키너 박스로 생각을 하면 쥐가 레버를 누르면 먹이가 나오는 그 박스 있죠. 쥐가 레버를 누른다. 그 뒤에 먹이가 나오죠. 행동을 반응, R로 하고 먹이를 자극이라고 보면은 이 과정이 유관된다는 거겠죠. 행동을 통해 뒤에 나온 자극과 유관되는 것, 이것이 유관학습입니다. 그러면 80번을 보시면은 유관학습에 가장 적합한 예는 욕설을 하지 않기 위해 욕을 할 때마다 화장실 청소하기. 이게 정답이겠죠? 욕은 행동이 되겠고 화장실 청소는 자극이 되겠죠. 그 다음에 손톱 물어뜯기를 줄이기 위해서 손톱에 쓴약을 바르기. 이거는 하지만 저희 유관학습 이 조작적 조건 형성에서는 의도된 행동이어야 되는데 손톱 물어뜯기는 의도된 행동이 아니죠. 그래서 2번은 X. 3번은 충격적 스트레스 사건이 떠오를 때 그만이라는 구호 외치기. 이것도 유관학습과는 거리가 멀겠죠. 마지막 4번을 보시면 뱀에 대한 공포가 있는 사람에게 뱀을 만지는 사람의 영상을 보여주기. 이거는 체계적 둔감법과 관련되겠죠. 체계적 둔감법. 따라서 4번도 틀렸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80번의 답은 1번입니다. 네, 이상입니다.